과도한 소비, 도박, 집안이 다 망가져요. 술, 커피, 담배 다 끊으려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죽음을 대비하는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전홍진입니다. 우울증은 뭐냐? 기분이 우울한 게 우울증이다. 맞습니다. 근데 기분이 우울한 것만이 아니고 신체와 생각의 여러 부분까지 영향을 끼쳐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입니다. 특히 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자기만의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얘기를 걸어도 잘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멍하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있고 동시에 불안이 있어요. 또 공허감, 절망감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죄책감과 무기력감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울증을 이해하려면 기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기분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5명이면은 100명에 5명 정도는 기분이 밑으로 심하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기분이 떨어지기도 해요. 전혀 원인이 없이도 기분이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정상이 되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분이 처음에 밑으로 약간 떨어지다가 이 기분이 위로 들뜨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들뜨는 걸 우리가 조증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왔다 기분이 들뜨는 조증이 생깁니다. 기분이 들떴을 때 소비 수준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든지 음주, 도박 그런 게 굉장히 늘어납니다. 기분이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100명에 1명 정도 됩니다. 감정 기복이 위아래로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내게 되고 예민해지고 화를 못 참고 감정의 기복이 큰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은 가만 보면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밤에는 잠을 거의 새벽 4시, 5시에 자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점심때가 돼야지 잠을 깹니다. 아침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도 어렵고 회사 다니기도 어렵겠죠. 감정 기복이 있거나 이런 우울증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남자보다 여성들이 2배가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거. 왜 그러냐? 호르몬 변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산후우울증, 아기 낳고 우울했던 분들이 생리 전에도 우울하고 폐경기 때도 또 우울해져요. 이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우울감이 쉽게 오는 체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유방암에 걸렸다. 그럼 무슨 약을 쓰죠? 타목시펜이라고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쓰죠. 호르몬을 억제하는 순간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려고 배란 유도 주사를 맞으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또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들이나 이런 치료를 받을 때 항상 생각을 미리 해놓으면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우울증이 물론 마음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뇌하고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이 이마를 다치면 우울증이 잘 옵니다. 이마를 다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이마.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안전벨트 안 하고 운전하다가 유리창에 머리를 콱 부딪혔는데 여기 뇌출혈이 생기잖아요. 전두엽에 우울증이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여기를 다치면 우울증이 와요. 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두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 분들도 전두엽 손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많이 피워도 저기가 나중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술, 담배도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나중에 또 우울증이 잘 와요. 여기 MRI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하얗게 뭐가 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게 없는 분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작은 미세혈관이 막혀서 하얗게 된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 뇌의 연결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연결성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 많이 오게 만듭니다. 저걸 막히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4가지입니다. 혈압, 당뇨, 술, 담배예요. 예.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 가장 흔한 우울증의 원인이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을 떼신 분이 우리나라 25만 명인가 돼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제거하면 우울증이 아주 잘 와요. 갑상선을 제거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같은 스트레스를 잘 못 견딥니다. 갑상선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흔한 원인이 또 약입니다. 여러분들 약물 오남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한테 우울증을 흔히 유발하는 약이 있습니다. 발모제입니다, 발모제. 왜 그러냐면은 발모제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이상하게 발모제 먹은 다음부터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 이러면은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뿌리는 거는 훨씬 덜합니다. 먹는 것보다. 두 번째는 젊은 여성들한테서 우울증을 잘 일으키는 약. 식욕억제제입니다. 식욕억제제. 살 빼는 약이 대부분 각성제 성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식욕억제제를 먹는 젊은 여성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리고 또 수면제가 있습니다. 가끔 외국에 갔을 때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습니다. 잠 안 올 때. 근데 상시로 이 수면제를 먹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자기도 모르게 밤에 뭘 먹어요. 그리고 기억을 못 해요.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운전할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수면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졸피뎀이라는 특히 수면제는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세요. 햇볕이 없을 때 우울증이 잘 와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빛이 나면 자꾸 나가서, 날이 좋을 땐 나가서 햇볕을 쬐면 눈으로 빛이 들어가면서 우리 뇌를 자극해서 우울증을 예방하게 됩니다. 이 계절성 우울증도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 우울증이 잘 옵니다. 우리나라 특히 사계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일조량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기분의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내 자신 얘기하고 막 울고 그러면서 좀 마음도 이렇게 해소하고 상담도 받고 이런 분들은 상태가 좋은 분들이고 진짜 심한 우울증은 얼굴이 돌같이 됩니다.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말 걸어도 뭐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얼굴에 그 희노애락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울증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걱정이 많아지면은 사람이 밤에 자꾸 생각이 들어요.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걱정, 근심 그러다 보면 밤을 새게 되고 또 꿈이 많아져요. 이러다 보면은 잠을 못 자니까 또 피로, 초조감, 무기력감이 생기는 거죠.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우울증이 있는 분들 이 두통이 많이 생깁니다. 그 원인은 이 두피가 긴장해서 그래요. 머리 안이 아니고 머리 밖에 근육이 긴장해서 오는 긴장성 두통이에요. 머릿속에 터졌으면은 몸에 반이 이상이 생겨요. 좌측과 우측. 좌측과 우측이 달라요. 그냥 우울증에서의 긴장성 두통은 그런 게 없습니다. 좌우에 이상이 없어요. 이게 우울증이 있으면은 굉장히 통증에 민감하고 특히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뭐 물리치료도 받고 하시겠지만은 주사를 자꾸 맞으세요. 일반적인 주사는 괜찮은데 스테로이드라는 주사가 있어요. 그 주사를 맞으는데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면 허리가 더 아파요. 우울증 때문에. 그럼 또 계속 맞게 되는 거죠. 내가 우울증인지를 잘 확인하고 우울증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은 그런 건 좀 피해야 돼요. 리도카인이나 다른 주사는 괜찮은데 콩팥 위에 보면 부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신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돼서 우울증이 있으면은 긴장이 증가되고 또 당뇨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뇨병이 악화되면 또 우울증이 심화되고 당뇨하고 우울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 이상이 되면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되게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고 뇌혈류가 떨어지게 돼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우울증이나 치매나 거의 비슷합니다. 치매하고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는 방향 감각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방향 감각에 저하가 없어요. 근데 치매 중에서 이런 치매가 있습니다. 전두 측두엽 치매가 있거든요. 전체 치매 중에 한 5% 정도 됩니다. 사람이 처음엔 우울하다 나중에 충동 억제가 잘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싸운다든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혹시 저런 일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우리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걱정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산책을 하고 걷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정기적으로 운동을 아침에 이렇게 하면은 우울증을 30%까지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창가에 햇볕 들어오는데 아침마다 앉아 있으면은 밤에 잠도 잘 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창을 열고 창가에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는데 앉아가지고 8시에서 8시 반이 제일 좋거든요. 요때 빛을 쬐면은 밤에 수면제 안 먹어도 잠이 오는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특히 젊은 우리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보면은 폭식했다 밥을 안 먹었다가 또 막 다이어트 했다가 굉장히 이런 불규칙한 식사를 할 때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지만 술과 커피, 담배를 줄여야 됩니다. 커피는 끊으라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한 잔만 드시면 됩니다. 그 자기만의 취미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취미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전기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전기지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하면 편안한 게 뭔지를 잘 알아둬가지고 힘들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울증은 슬프거나 울적한 느낌이 기분상의 문제를 넘어 신체와 생각까지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먹고 있는 약 중에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울증을 잘 극복하시고 또 주위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 도와주시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